소금을 갖다가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다이어트 측면으로 본다면 소금의 섭취량을 줄이는 게 낫겠죠. 이런 체질들이요, 적게 먹어서 여름에 막 탈수돼서 슉 일어나는. 안녕하십니까, 채남 한방병원장 조병재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저희 직원도 보면 소금을 갖다가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나는 소금 안 먹으니까 안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서 제가 오늘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이 기준부터 좀 먼저 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라면 이 봉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자나 이렇게 보면 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라고 박스에 다 글이 들어있죠. 법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루에 한 4g 정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g수로 5g 이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5g입니다. 5g 이상이면 많다라는 거죠. 하루에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소금은 5g 정도이고, 그거보다 넘을 경우에는 고염식이 되는 것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게 되면 한 2g, 3g 더 이하가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저염식이 되는 겁니다. 5g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 모 회사에 라면이 있다 합시다. 보시면요, 그 라면 하나의 스프를 다 우리가 국을 이렇게 먹어버렸다 라고 하면요, 아무 뭐 김치 같은 거 올리지 않아도 거의 한 90%, 말하자면 한 4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뭐 미역국, 뭐 된장국, 이거 그 국거리 크잖아요? 한 그릇 먹었다. 그럼 기본적으로 5g 또 넘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 짬뽕, 우리 중국집 짬뽕 있죠? 그 국물 다 드시는 분은 없지만 만약에 다 먹었다, 그래 되면요 적어도 3-4배 이상의 나트륨을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를 먹는데도 막 초장이라든지 막 막장이라든지 고추도 그냥 안 먹고 막 된장 찍어 먹고 이러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금방 10g 이상 됩니다. 자, 그 기준을 먼저 설정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이어트 측면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소금의 섭취량을 줄이는 게 낫겠죠. 왜냐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짜게 먹으면 짜게 먹을수록 이 소화효소 분비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식욕이 더 땡기게 됩니다. 그리고 위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물질이 사실은 소금이거든요. 짜게 먹으면 위염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위장을 좀 긁고 싶어서 또 자극적인 게 먹고 싶어지고, 또 음식이 더욱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금을 좀 줄이는 식의 식단을 갖다가 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2g 정도의 나트륨을 먹기에는 생각보다 우리 한국 식단에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염식을 하라라고 권장하는 것, 그것을 먼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 안에 있는 어떤 기준 물질에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랬을 때 보통 한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적어도 한 3-4명 정도가 소금 섭취를 했을 경우 소금 처리를 잘 못하는, 알다시피 소금이 붓게 되고 혈압을 올리게 되고 근육통을 만들고 특히 관절염을 일으키는 게 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 소금 짜게 먹어도 괜찮은데 안 붓는데 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만 짜게 먹어도 금방 부어버리고 혈압 관리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근육통이나 관절염이 있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유전적으로 좀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체질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간이 크고 콩팥이 큰 이런 쪽의 체질들, 목양 체질들, 그리고 수양 체질, 수음 체질, 이런 체질들이요, 이 소금을 섭취를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할 경우에 소금 처리를 잘 못해냄으로 인해 가지고 소금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양 체질, 그리고 수양 체질, 수음 체질, 이런 체질들은 이 짜게 먹는 것, 그 짜게 먹는 것이요 5g 이하라 했습니다. 적어도 나라에서 정하는 그 5g 이하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다이어트 되고,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아프다, 근육통이 있다, 난 잘 붓는다, 혈압이 있다,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심장 쪽의 기능이 좀 약하다든지 또 간 쪽이 좀 작은 체질들은 그나마 소금에 조금 강할 수 있고, 또 너무 소금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 여름에 탈수 현상 아시죠? 땀을 너무 많이 내고 더워서 이렇게 땀도 나가지만 염분도 빠져나가거든요. 그래 되면 막 식욕 저하, 탈수, 어지러움, 메스꺼움, 그리고 두통, 막 사지무력, 이것도 사실 저염 현상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체질들은 바로
토양 체질이라든지 또 금양 체질이라든지 뭐 조금 금음 체질이라든지 이런 체질들이 사실 너무 저염으로 먹어버리면 우리가 소금을 적게 먹어서 여름에 막 탈수돼서 쇽 일어나는 그런 현상처럼 좀 느낄 수 있는 체질들이 우리가 금양 체질, 토양 체질 이런 체질들입니다. 그러한 체질들은 염분에 대한 섭취를 너무 줄이지 마시고 조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양 체질 이런 체질들은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질들은 어차피 채소를 먹기 때문에 채소에는 염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겉절이를 한다든지 가벼운 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소금을 섭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고기는 어떻습니까? 피 자체가 짜거든요. 그죠? 우리 혈액의 농도가 0.9%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기를 먹는다면 굳이 소금을 찍지 않아도 사실 그 속에는 우리 혈 속에 있는 소금 농도랑 나트륨 농도랑 똑같은 그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고기를 먹는 데다가 국을 마시고 소금을 찍어 먹는 행위는 당장의 고염식이 된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질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맞게끔 다이어트 요법도 다르고 특히 오늘 이야기했던 소금의 어떤 섭취량도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에 성공하십시오.